총선 결과에 따라 여야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최상병 특검법을 필두로 정부 여당 압박을 시작했고요. 국민의힘은 중진들이 모여 총선 참패 수습책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관련 사안과 함께 정치권 현안까지 정치 길잡이 최재성 전 정무수석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저희가 예측을 했는데요. 예측이 맞으셨어요. 역시 길잡이가 맞으신가 봅니다. 이번 총선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짧게 부탁드립니다. 이제 정권 출범한 지 이제 2년? 네. 2년이 채 안 된 시점이라서 사실은 평가적 선거와 전망적 선거가 혼재되는 그런 시점인데 완전히 평가 선거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회고적 투표가. 근데 정권 견제가 있고요. 정권 심판이 있고 정권 퇴진이 있거든요. 표심에. 아, 표심에. 정권 견제는 그야말로 견제해야겠구나. 정권 심판은 해처리를 드는 거고. 정권 퇴진은 안 되겠구나. 근데 이거는 거의 정권 퇴진 수준의 결과라고 저는 봅니다. 아, 그렇게 평가를 하시는군요. 그래서 그 범야권이요. 정부 여당을 굉장히 압박하고 있는데 특검법을 먼저 들고 나왔습니다. 여당 일각에서도 이 최상병 특검, 그 외의 특검법에도 힘을 싣고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은 이 최상병 특검법 또 최상병 이 사건이 좀 엄청난 거거든요. 저게. 그러니까 뭐 내용의 시비를 떠나서 저거는 만약에 이 특검법이 통과가 되고 진상이 규명이 되고 이렇게 되면은 정말 화산이 폭발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거의 그냥 이 여당 입장에서는 옥새로 꽉 잠글 수밖에 없는 건데 이 균열이 지금 아예 그냥 예고탄이 날라온 거거든요. 총선 끝난 다음 날 안철수 의원이 그냥 관련된 얘기를 하고 또 뒤이어서 조경태 의원도 오히려 선제적으로 여당이 해야 된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만약에 국민의힘 균열로 인해서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 이제 차기 지도부나 혹은 뭐 이 지도부는 이걸 잠그려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균열이 일어나면 이걸로 정부 여당이 만약에 균열이 일어나서 특검법이 통과되면 거의 주저앉는 그런 상황이 이제 올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행사하죠. 이거는 대통령의 문제일 수 있잖아요. 수사의 대상에서. 그리고 이것을 견디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여당 균열로 이것이 제의권을 발동을 하더라도 다시 국회에서 요건을 갖춰서 오게 되는 경우면은 그건 말할 것도 없고 아마 이것을 대통령께서 이 특검법이 올라오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는 그 자체로도 엄청난 이제 소용돌이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군요. 이 정무수석도 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청와대 정무수석. 사실 그 역할이요. 어떤 그 대통령과 국회 사이에서 이 조율을 하고 특히 야당과의 관계를 조율하는 거 아닙니까? 뿐만이 아니고요. 정무수석은 뭐 이렇게 보면은 별로 할 일이 없어요. 꽃배달 하는 거 대표 취임하거나 하면. 그런데 아주 많은 걸 할 수가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무수석에 따라서 일의 폭과 양이 조금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정책도 그거는 정무적인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정책 생산 및 집행 과정에 또 같이 또 점검도 하고 논의도 하고 그런데 주로 뭐 대야 관계 이러는데요. 사실 빈도수나 업무의 양으로 보면은 그게 이제 많지는 않은데 정무수석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런 걸 매일 거의 어떻게 해요. 아, 그렇죠. 정해진 게 없어서 정무수석이라면서요. 그래서 할 일 없으면 꽃배달 서비스. 아, 그렇군요. 아니면은 예. 매우 일이 많은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용산 대통령실의 정무수석을 보면요. 어떤 야당과의 조율이라든지 이런 게 좀 정무수석의 역할이 부족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정무수석이 뭐냐면은 대통령 네. 정무수석 비서관 아니에요. 대통령 비서관이거든요. 뭐 그래서 대통령이 그러면 정무수석이 야당 뭐 어딜 자기가 뭘 어떻게 해. 그렇군요. 이 수석의 대통령이 네. 야당 대표도 안 만나고 생각이 분명하잖아요. 네. 심지어는 뭐 이념 전쟁해야 된다는 말씀까지 하시고 그래서 네. 대통령이 딱 이 선을 그냥 아주 딱 차단을 해버렸기 때문에 정무수석이 마음대로 야당 가가지고 그러니까 맨날 예. 여당 당대표 선거 때 뭐 누구 안 된다고 직접 브리핑하고 그것도 처음 있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네. 생각하고 괴를 같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아, 그렇군요. 그럼 이런 역할을요. 대통령실의 국무총리 또 비서실장 이런 분들이 좀 대신해야 되지 않나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제가 안 가봤으니까 좀 청와대도 계셔 보셨으니까요. 또 이게 조율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이제 대야 관계 있잖아요. 이것도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군요. 컨트롤 타워의 정점이 대통령인데 예. 대통령이 생각이 그러니까 한덕식 총리 보니까 네. 이분이 뭐 총리로서 일을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걸 떠나서 네. 원래 막 싸우는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야당을 상대로 막 네. 전투적으로 막 하신단 말이에요. 원래 거기 계셨었잖아요. 그래서 예. 대통령의 야당에 대한 생각, 태도하고 괴를 같이 하는 거예요. 전쟁하라고 하는데 네. 싸우라고 하는데 한독수 같은 분도 전투 모드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다 대통령에 다 연관돼서 예. 여유 공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번 인선 지금 뭐 하마평이 무성한데요. 권영세, 김한길, 원희룡 등 이런 분들이 오더라도 결국에 야당과의 관계는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고요. 근데 지금 네. 이제 총선 참패로 네. 이제 그런 게 이제 좀 뭐라 그럴까요?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에 대해서 기존에 했던 네. 생각 또 스탠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흔들리기 때문에 네. 대통령이 마냥 그러기는 이제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죠. 그 이재명 대표가요. 이 인선에 대해서 총리와 비서실장 인선에 대해서 또 당부를 했습니다. 그만큼 그 대화의 의지가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윤 대통령 앞으로 대화를 할까요? 야당과요? 예. 당장은 아닐 것 같아요. 당장은. 예. 그러니까 지금요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국민의힘도 요 비상체계를 어떻게 할지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뚜렷해지고 소위 말해서 이제 국민의힘도 이제 지도부나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빨리 재정립이 되고 탄생을 해야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영수회담 문제나 뭐 이런 것도 예. 검토하지 않을까 싶고요. 아. 또 하나는 대통령실이 지금 영수회담 하면 뭐예요?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아직 지금 정리가 이제 안 선거 됐는데. 끝나고 예. 정부도 지금 뭐 개각을 해야 되느니 뭐 대통령실 교체를 해야 되느니 뭐 이러고 있는 네. 겨우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거는 이재명 대표도 네. 언론인들이 이제 질문을 하니까 그건 당연한 거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얘기를 한 거지 네. 내일 하자 다음 주에 하자 뭐 이런 건 아니거든요. 당장 하는 건 아니다. 예. 그렇군요. 오늘 이 세월호 10주기 추모식이 열리는데 이재명 대표가 오늘 참석을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법원 출석 때문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는 아직까지 그 사법 리스크가 남아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민주당 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큰 위협이 되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당내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그 사법 리스크 얘기가 뭐 네. 오래전부터 나온 건데요. 처음에는 구속이었어요. 구속.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체포동의안 이제 가결이 되고 구속영장이 예. 이제 기각이 되고 이래서 이제 그 다음에 2단계로 간 거거든요. 2단계? 재판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 관련된 사건도 네.
사실은 번지수가 옮겨졌거든요. 아, 그래요? 처음에 대장동으로 시작해서 예. 뭐 하여튼 제가 그래서 예. 이 돌아와요 부산항해로 시작해서 못다 핀 꽃 한 송이로 끝났다고 얘기했는데 그리고 거쳐 가지고 네. 지금 뭐냐면은 소위 말해서 허위 사실 공표 선거법 관련된 예. 그다음에 성남 FC. 예. 그래서 완전히 번지수가 바뀐 거예요. 계속 바뀌어가네요. 사법 리스크도 예. 처음에 이제 안 된다 저거 예. 검찰 구속 이거 정해진 거다. 네.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게 이제 기각되니까 예. 이게 이제 재판의 전 과정을 사법 리스크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 재판 출석하고 대표 일정을 예. 소화를 못하는 경우나 이런 거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네. 것까지도 전부 사법 리스크로 지금 이제 이 후반전으로 번지수 바뀌어갖고 돌입을 한 건데요. 네. 저는 뭐 불가피한 거죠. 아, 불가피하다. 네. 재판 받는데 어떡하냐? 그러면 예. 불가피한 거죠, 이건. 이건 리스크도 아니다. 그래서 예. 결국은 이제 이후에 판결이 결국 예. 이제 유무죄의 문제 예. 이걸로 이제 가게 돼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 판결과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조국 혁신당의 조국 이제 당선이 되셨잖아요. 이분은 벌써 실형을 받아놓고 지금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아직까지 판결이 안 난 상황입니다. 이렇게 좀 예측을 해본다면 이재명 대표가 좀 어떻게 위협적인 상황이 되는 겁니까? 우선 이제 야당을 보면 네. 김경수 전 지사가 이걸로 따지자면 진도를 그냥 다 빼고 네? 벌써 진도를 뺐죠. 뺐죠 거기. 예. 그다음에 조국 대표가 거의 다 빼고 있고. 거의 다 갔어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는 시작해요. 아직 허들이 많이 남아 있고.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인데요. 네. 그런데 이번에 조금 딴 얘기이기도 하지만 네. 주목해서 봐야 될 게 조국 혁신당이거든요. 아, 조국 혁신당. 네, 예. 항소심까지 유죄 판결 네. 받았잖아요. 받았죠. 그 시비를 떠나서 네. 하여튼 법적으로 그래서 대법원에서 하여튼 확정이 되면 예. 구속됩니다. 감옥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가야죠. 국민도 알고 있고 조국도 알고 있고 그러니까요. 조국 대표도 나 가겠다. 예. 국민도 갈 거구나. 가라. 이렇게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예? 그런데 가공할 만한 지지와 네. 득표율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총선 끝나고도 정당 지지율에서 그냥 10% 중반대로 가버리잖아요. 네. 저는 곧 조국 대표의 차기 네. 대선 후보 지지도도 주목할 만한 지지도가 나온다고 봐요. 그렇죠. 그러면 이 현상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네, 정말 궁금합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직접 거론하면서 조국 장관 안 된다 이러면서 직접 메스를 대고 예. 가공할 수사와 정말 먼지털이를 떠나서 저는 이제 공기털이 산소털이라 그랬는데 공기털이 이것도 번지수 바뀌었어요. 바뀌었군요. 네? 사모펀드로 시작해서 표창장으로 끝났어. 그러네요. 이것도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때 그 유명한 돌아와요 부산행으로 시작해서 못다 빈코 탄성으로 간 거다. 여기서부터 가는군요. 그래서 예. 제가 그거 전에 그랬어요. 결국은 사모펀드 이거 아니고 표창장으로 이 다툴 거다. 그래서 그렇게 간 케이스거든요. 네. 그래서 한 사람은 대통령이 돼 있고 한 사람은 멸먼지와 비슷하게 네. 이렇게 됐어요. 예. 이게 딱 대비가 되는 거고. 근데 대통령이 거의 말해서 퇴진 수준의 평가를 받은 총선 이런 대통령이고요. 그리고 그게 과했다는 게 분명히 있는 거예요. 예. 법적인 시비를 떠나서. 그래서 정치적인 장면도 예. 현재 대통령과 형이 확정된 조국이에요. 아, 그러네요. 네? 이재명 대표는 조금 다르죠. 네. 아직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 시절에 이거를 갖고 이재명 안 된다 하고 된 그런 게 아니고요. 아니죠. 여기저기 고소고발 해서 이렇게 간 건데 조국 대표는 딱 윤석열과 조국. 아, 그러네요. 그리고 사건도 엄청나게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그러니까 이 큰 박스로 택배 선물이 와서 보니까 작은 거였다. 별사탕 하나 들은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합쳐져서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정치적 상황 속에서 네. 조국 혁신당과 조국이 딱 등장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좀 민주당과 네. 조국 혁신당 관계, 이재명 대표와 조국 관계도 앞으로 이제 봐야 될 또 이제 이 포인트 중에 하나죠. 다음 대선 주자까지 좀 살펴봤네요. 이 조국 혁신당이요, 교섭단체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제 한동훈 특검법 이것까지 지금 1호 법안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여기서 어떻게 반응할까요? 민주당은 당연히 같이 간다. 예, 같이 가는 거죠. 이 모든 특검법에 대해서 다 같이 가는. 근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조국 대표가 라이벌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동의를 해줄까요? 그게 정치적 상황하고 또 해야 될 일하고 좀 다른 거죠. 아마 교섭단체 이런 것도 네. 뭐 의원 꺼주기 이런 거는 안 하겠지만 뭐 이미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잖아요. 예. 교섭단체 좀 문턱을 낮추는 법이라든가 뭐 이런 것 조금 네. 예, 같이 할 수 있고 또 특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이 정부에 대해서는 2심 전심 같이 공동전선 예. 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개인의 정치적 경쟁 관계는 네. 그거 뭐 신이 말린다고 그게 됩니까? 그렇죠. 그거는 이제 그 문제고 예. 앞으로 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들이 있고 그런 거죠. 그렇군요. 22대 국회는 좀 21대 국회와 좀 다를까요? 조금 더 예. 더 강화되는. 안 좋게 다를 것 같아요. 안 좋게 다뤄요. 저는 뭐 예, 제가 이제 예. 국회의원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예, 어떻습니까? 조금 이제 뭐라 그럴까요? 국회의 일단 수준이라 그래야 되나? 네, 이런 어떻습니까? 것들이 하셨을 때와는 전보다 네. 썩 좋아지지는 않을 거다. 낮은 쪽군요. 그런 이제 걱정이 좀 있죠. 그렇군요. 그래도 좀 앞으로 국회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시죠? 그럼요, 당연하죠. 예. 이 길잡이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학계 정치권이 보이네요. 총선 길잡이에서 끝나니까 바로 정치 길잡이로. 네. 앞으로 계속 좀 길잡이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재성 전 정무수석님과 함께했습니다.